네, 안녕하세요. 위딩스탁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월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유익한 차트들 보시면서 그 차트 속에 숨어있는 그 패턴들, 좋은 패턴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SAMT 3.3%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SAMT는 지난주에 그 매매했던 그 종목들하고 그 동일선상에 있는 그 종목입니다. 제가 그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된, 네, 거의 완료. 네. 개발이 거의 완료된 그 패턴입니다. 패턴 적용 그 적용 실험, 뭐 적용 사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매매한 것들하고 요 SAMT하고 제가 새로 개발된 패턴 그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적용을 해보니까 잘 맞더라 그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상한가를 갔다가 내리거나, 예.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상승 그 움직임 폭이 한 이제 29%, 예. 요런 그 패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그 점프를 해가지고 그 갭상승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네. 갭상승 시작하지 않고 양봉이, 큰 양봉, 그러니까 대양봉이죠. 큰 양봉이 발생되는 패턴들, 그 매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요 SAMT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패턴을 작년에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연구하고 이제 발전시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이 패턴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그 피드백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발전시켜 가고 그렇게 됐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중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가 오늘 상한가 근방까지 주가가 그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놀라운 것이고요. 지난주에 그 매매했던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백광 소재. 네. 지난 금요일 요 7일이죠. 예, 이 7일날 백광 소재 이렇게 큰 양봉이 발생된 이날 상한가를 갔죠. 이날도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장중에 보면서 상한가를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SAMT도 제가 장중에 보면서 상한가를 갈 것 같다. 이제 28.9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꼭 상한가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상한가가 들어가거나 근처까지,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뻗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다가 이제 패턴을 발견한 거죠. 패턴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실시간 장에서 적용을 쭉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 매매도 하고 주식 연구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실시간 장에서 연구를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차트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패턴을 이제 발견했다. 그럼 그 발견한 패턴을 지나간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그것은 매우 나쁜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시간 장에서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측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와 비슷한 어떤 그 차트가 지난주에 이제 이 백광소재라는 차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매매했으니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 백광소재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에서 상한가를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난 차트를 이렇게 돌려본다. 그래서 진짜 상한가를 가네. 그래서 이 패턴이 잘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보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의 90%, 95% 이상 95% 이상 대다수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식 차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차트를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 이제 해보니까 과거 차트에 대입을 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해보는 것은 큰 효과가 없어요. 이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완전 없는 건 아닌데 큰 효과가 없다. 왜 큰 효과가 없냐면 그 지나간 차트를 우리가 보고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다 잘 맞죠. 예. 만약에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누가 옆에서 이제 친구분이 도와준다던가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가려준다거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제 누가 옆에 이제 친구가 계시면은 이렇게 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맞춰봐라.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친구하고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지나간 차트에서 같은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 패턴이 뭐 잘 맞나 이런 것을 좀 또 이렇게 해보실 분이 계실까 봐서 그리고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간 차트에서 어떤 대입을 해서 패턴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방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방법에서 헤어나지 못했었고,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았는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현상 발생 이유 자신의 생각이 좀 강한 분이 많다. 뭐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라도 꾸준히 실시간 장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장중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SAMT 매매할 때 이렇게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냥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 예상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매매일지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의 차트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종가 매수 그러니까 종가 매수 방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죠. 종가 매수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이런 차트에서 이제 종가 매수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그 예측이 이제 잘 맞게 되면은 그분은 예측을 잘 맞추는 기법을 이제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패턴을 하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지나간 과거 차트에다가 뭐 이제 뭐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과거 차트에다가 뭐 이렇게 돌파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입을 했는데 돌파하고 이렇게 거래량 증가할 때 사면은 그 다음에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방식의 공부를 대부분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다 망하는 거예요. 이 공부 방법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이런 차트가 생겨났다. 그럼 이 미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초보 때 이러다가도 샀어요. 뭐 이런 패턴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런 데 가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맞추기식 하는 방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2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는데, 예, 왜 2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 SAMT는 세력주의 그 어떤 면모, 세력주의 패턴, 그런 것을 아주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차트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손절을 잘 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의 매매자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손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실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AMT는 이제 오늘 이 발생한 대량 거래량,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신선의 이 신계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날 뭐 이렇게 딱 사두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신계의 급에서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해 가지고 뭐 하루에 뭐 3.5%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르 파티님. 네. 안녕하세요. 덩스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 SAM. SAM이 없는데요. 네. 이거요? 이게 내일 올라갈까 질문 주셨는데,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니나마이어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닉네임 뜻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이유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조정을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차트가 거기서 직상승을 더 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상승 각도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럴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그런 현상이 대체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면 세상에 뭐 직장 다니실 분들, 농사 지으실 분들 아무도 없죠.
다 와서 주식 하셔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간 주식이 대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현상이 많다. 그러면은 올라간 주식 가서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추격해서. 그래서 추격 매수 해가지고 그게 또 잘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주식만 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트 분석, 뭐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도 차트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속적인 급상승, 큰 상승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주식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봉상에서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백광소재 같은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급등의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급등한 차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차트이죠. 뭐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를까요? 이런 질문은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내일 어느 정도 오를까요? 뭐 갭상승할까요? 아니면 뭐 오른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막 다양하게 오르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전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질문을 만약에 내일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오른 걸까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네. 우선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해드리고, 아모르파티님 질문 먼저. SAMT도 막판에 조정으로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분봉의 5분봉의 기준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봉 기준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네, 일봉 기준을 딱 놨을 때 이때 질문이 들어와서 일봉 보고 질문하셨나 하고 제가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이걸 1분봉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될지, 이게 정말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대체적으로 올라가면 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올라가면 조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매수했어요. 아침에 이제 1% 2%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손절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간 건데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을 했다가 살짝 올라갔다 싹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살짝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제 생각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세미콘 라이트 니나마이어스님. 세미콘. 네, 여기도 이제 올라가니까 하락하죠. 네, 하락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의 이제 패턴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리나마이너스님이 저한테 이 세미콘 라이트를 물어보신 이유는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한 2%나 3%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데. 네. 그러니까 이 차트가 누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일봉을 기준으로 놓고 자 여기서 한 50% 먹자 이렇게 보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네. 탈출 가능이요. 아 과거에 물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 본전치기 정도 딱 하고 나오는 탈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좀 이게 상승으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090원이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봤을 때 예, 여기서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길게 한 달 가까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죠. 2달. 이러면은 여기서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매매 방식대로 매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낮은 곳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먹고 팔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백강토제 같은 많이 올라간 차트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가서 조금 먹고 나온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매매를 하는가?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아주 그 미세한 초반 신호를 캐치를 하고 그것을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모습이 탁 드러난 이후에야 가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만큼이다. 그럼 중간에 한 요만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에요. 따라서 오늘 제가 이제 SAM 이게 오늘 하루 상승폭이 28%가 넘어가는데 그 28% 속에서 겨우 3.3%를 먹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보고 에게 겨우 뭐 3.3%밖에 못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전에서 직업적으로 매매를 뛰지 않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는 것은 일종의 주식 서적을 보시는 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식 서적을 보실 때도 매우 조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서적을 그 글을 쓰신 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냥
그 나온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세미콘라이트 잘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덩스님. 네. 스탕님은 가치 투자인가요? 차트 기술적 분석 하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그 가치 투자하고 차트 그 기술적 분석하고 두 가지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 투자 쪽,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이 방송에서는 좀 많이 다룹니다. 가치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흔히 가치 투자는 뭐 기업 그 뭐 재무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뭐 기업의 가치가 이제 뭐 지금 저평가다 뭐 이런 거를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만약에 이름을 붙여보자면 논리 투자, 예, 논리 투자라고 좀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다루고 또 그 세력주 매매법. 그 차트도 사실 기술적 분석도요. 그 논리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흔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삼각형 패턴. 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점 이렇게 되는. 그럼 이 차트는 끝에 가서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뭐 분석을 해서 이 차트는 이렇게 돼서 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차트 기술적 분석가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차트 분석으로 이렇게 그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알아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러니까 더 좋은 그 더 높은 하이 레벨은 뭐냐면 차트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냥 소개하는 사람은 이 모양을 그냥 외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사람이에요. 레벨이 높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모양이 나타난 논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많은 차트들에서 이런 삼각형 패턴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차트는 뭐냐면 고점은 낮아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모양에서 많이 올라가더라, 나는 그래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돈에 대한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운에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나는 뭐 이게 맞든 틀리든 나는 내 논리 매매 철학이 있다.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산 것이다. 그런 자기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게 된 차트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즉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 그다음에 이 차트를 살려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 이 두 명, 그다음에 이미 뭐 한번 매매하고 나온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어가자면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 고점은 낮아지기 때문에 매도를 할 사람은 고점에 팔 수 있는 매도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선, 아니 지지선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위험 상황을 몇 번이나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시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점 추격 매수가 여기에 가득하게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AMT 이 차트도 여기서 만약에 음봉 이렇게 간다.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완전 고점에 딱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심장이 철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면은 내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면 내가 탈출해 버리겠다. 기다렸는데 탈출하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전 저점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말 심장 철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은 완전히 그 세력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만 철렁하면 그냥 손절 탁 쳐버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 쳤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흘러오면은 흐를수록 매도를 하고 나갈 사람들은 다 정리가 돼서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뭔가 자기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매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샀으면 제일 쌌겠죠. 근데 여기 사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돌파해 버리면 못 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 매도자들이 현금을 가진 그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팔고 나간 차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변형이 생기죠. 이거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매매 패턴을, 그러니까 매매 기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20가지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한 30가지 정도?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주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AMT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이 차트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겠다. 그런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논리 투자이다. 단순한 차트를 분석하는 뭐 기술적 분석 그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100% 가치 투자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저한테 배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치 투자이긴 한데 뭐냐면 큰 거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거, 상승한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농사 짓거나 힘든 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식하지. 예. 바로 이런 논리, 이런 것이 가치 투자예요. 저런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면은 뭐 거의 백전백승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서시는데 볼까요? 이 정도 거래량 어떻게 보시는지 써주셨는데요. 거래량이 나온 시점이 좀 이렇게 흘러오다가 요 시점에 좀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보고 이제 갈림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갈림길.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은 도박을 해야 될 때는 도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때 도박을 하는 거죠. 한 뭐 2, 3% 먹으려고 도박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은 뭐냐면 굉장히 내가 크게 한번 먹어보겠다 라는 그 어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피식 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하면은 한번 뻥튀기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백광 소재 같은 차트,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그때 가서 봐도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이 순간도 약간 좀 애매해요. 예, 약간 애매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좀 좋죠. 그런데 이 순간, 예,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뭐냐면, 왜 이런 매매를 해야 되냐면 내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먹으면 크게 먹고 손절은 작고, 그러니까 지면 적게 잃고 이기면 크게 먹고, 이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에서 어떻게 뭐 양봉 어떻고 이렇게 수익 뭐 이런 거보다도 큰 그림을 설계를 하실 줄을 아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손실, 그러니까 내가 지면은 조금 잃고 크면 많이 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두 번 매매하고 그만할 게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그럴 분들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길게 한 뭐 앞으로 막 굉장히 오래 할 거다. 그러면 내가 한 앞으로 한 1000번 정도, 뭐 10,000번 정도 매매를 한다. 그러면 10,000번 정도 매매를 할 거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요. 이기면 내가 100원 벌고 지면 100원 준다. 이 게임은 하면 안 되죠. 하면 바보죠. 나한테 불리 뭐 이득이 없죠. 확률은 이기거나 지거나, 아니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로 해서 이기면 이렇게 뭐 100원 주고 잃으면 100원. 그러면 이것은 확률은 50%고 내가 뭐 이기거나 지거나 어차피 똑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괜히 시간 낭비고 힘만 빠지죠. 그런데 내가 이기면은 한 뭐 한 30%씩 벌고 지면은 한 5% 잃는다. 이런 게임은 해야죠. 근데 이 게임은 뭐냐면 10,000번에 걸쳐서 했을 때의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 주식이라는 게임은 일종의 수학입니다. 수학. 그리고 도박이에요. 이 게임에 어떤 이해가 없다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임에 이해를 도와주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패턴을 알려주거나 자신들이 뭐 한 걸 뽐내거나 그런 차트로, 그런 내용으로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탁팔 걷어붙이고, 예, 이 기초부터 완전히 깔끔하게, 예, 쫙 배워보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당장 급하신 분들은 당장 불을 끄실 수 있도록 제가, 예, 아드레날린 같은 거는 딱 쏴주긴 하죠. 근데 참 다들 처하신 상황이, 예,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좀 저하고 1대1로 막 이렇게 배우셔갖고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탄탄히 이렇게 다 배우시면은 너무 좋죠. 다들 처하신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것은 이제 또 상세한 또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수강생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강 받고 나서 후기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수강 전과 후를 이제 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 했더니
다들 주식 세계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초절정 무림 고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떤 거 딱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와,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 매매를 했다니 정말 그냥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매매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강 받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냐면 뭐 이렇게 양 해가지고 거래량 이렇게 뭐 줄고 이렇게 뭐 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우시거든요. 이렇게 양 이런 거.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식 고수분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생각 외로 굉장한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강의받고 나면은 굉장히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차트를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 세계는 무슨 답이 없나? 이렇게 해도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거 뭐냐면 그 방향이 잘못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트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이게 조금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주식을 그냥 운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그 운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아까 그 극약 처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방금 그 질문 잘 해주셨는데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패턴 매매죠. 패턴 매매이기도 하고 확률에 근거한 뭐 도박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하려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도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싫고 당장 당장 급등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냐면 대박 칠 곳을 찾아갖고 거기 가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돼요. 한 10번 시도해서 한 두세 번만 딱 먹으면 돼요. 그럼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거 알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터득하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데 가서 뭐 매매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아모르파티님이 질문을 해주셔갖고 이게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제가 이 기법을 지금 공개를 한 정도까지 왔잖아요. 예, 만약에 아모르파티님이 여기 지금 오지 않으셔가지고 그 거래량에 대한 질문 안 하셨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소한 질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가. 예. 그래도 아무도 오셔갖고 질문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큰 거래량은 나중에 이제 어떤 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순간에 그 입구가 될 수가 있다. 네, 또 좋은 질문 써주셨네요. 주식은 눈 감고 매매하나 분석해서 매매하나 왜 똑같냐? 네. 분석을 해도 손실 나고요. 네. 눈 감고 매매해도 그냥 대충 해도 손실이 나죠. 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매매.
이 두 매매의 공통점은 이 눈 감고 매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매매하거나 눈 감고 매매하거나 공통점은 손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겠죠. 예.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 매수를 하고 그 가격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지 말고요, 그냥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떨어진다, 뭐 이래도 안 되고, 하여튼 매수를 해갖고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이래야지만 이 매매를 하시는 분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방법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이 매매 방법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의 매매 구조는 이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의 신보다 훨씬 높은 경지의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표가 달성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하거나 뭐 어쨌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고달프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잘 올라가면 그분은 이미 부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분이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보다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라는 목표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시겠죠. 그래도 제 이제 뭐 간단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분석을 하나 뭐 대충 뭐 이렇게 사나, 예. 뭐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손실이 안 나려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려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예. 한마디로 기가 막힌 매매를 해야 돼요, 이분은. 왜냐면 이분은 기본적인 골격 구조가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비교를 해서 제 매매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매수했다, 떨어졌다, 한 3년 정도 갖고 있고 4년째 돼서 10% 수익을 딱 내고 빠져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죠. 예. 이 매매는 뭐냐면 눈 감고 대충 한 매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매매 방법의 구조적인 면을 제가 미리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계는 저의 매매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 투자 방법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 따라서 저는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고 눈 감고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납니다. 어떻게 매매하든지 결론은 수익입니다. 근데 저처럼 하지 않고 반대로 가시는 분들은 이 세계에서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해주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 우연히도 제 방송에 오셔서 우연히도 아무르파티님 질문하셔서 이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이 모든 것은 아무르파티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질문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무리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맨 마지막 그 아모레파테님의 질문. 시간 손절은 해야 하지 않나요? 여기 써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손절은 그러니까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시간 손절이라는 것은 그 매매하시는 분의 매매 기법의 구조에 이 저 시간 손절이라는 요소가 있다면 하는 거고요. 요소가 없다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에 또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엄청나게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또 좋은 질문이 왔네요. 네. 자, 결국은 주식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네. 주식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돈덩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걸 그냥 긁어 가시면 돼요. 그냥 금덩이 위에 앉아 계시는데 맨날 돈 없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 주식시장은 그냥 돈 덩어리예요. 오셔가지고 삽 들고 오셔서 그냥 퍼가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질문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도박의 기본이죠. 기본 원리. 몇 번 손실이 나면 다시 본전 향하는 길이 험난하다. 왜냐면 손실 났을 때는 50% 손실 나면은 그걸 메꾸려면 100%를 벌어야 되니까. 도박의 기본이죠. 2배를 벌어야 됩니다.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 이렇게 말하면 밤새도록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고, 공개 방송은 내일도 또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오셔서도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좋네요. 자, 우리 좋은 시청자분님들 만나뵈어서 오늘 반가웠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